안녕하십니까, 황혜지입니다. 이번 대담에서는 1280만 경기도민의 민생 안정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염동식 경기도의회 부의장님 만나 뵙겠습니다. 네, 부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9대 경기도의회도 3년 반이나 지났는데요. 이에 대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그리고 후반기 부의장직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누리과정 예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다투기도 했고요, 전반기에. 이후에 이제 남경필 지사께서 또 연정이라고 하는 이 정치적으로 이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린 부분이 지금까지 잘 유지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다행으로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되고는 있습니다만, 좀 불행스럽게 바른정당이 지난번에 국민바른연합과 국민의당과 합쳐지면서 교섭단체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그나마도 이제 지금은 다시 자한당으로 들어간 바른정당 의원들 때문에 지사께서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당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교섭단체 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면서 참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연정의 틀 속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또 의원들과 소통해 가면서 또 어려운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있고요. 또 앞으로 우리 이 바른정당이 국민의당하고 요즘 합쳐진다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 조금 더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또 도민만 바라보고 열심히 일한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잘 극복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의장직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부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과거에 보면 그 의장이 유고시에 또 아니면은 의장께서 이제 자리가 비었을 때 대행하는 정도의 업무였다고 하면은 지금은 나름대로 의원들 간에 소통하는 것, 그래서 그 도청과 또 의회와 소통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조율하고, 또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지금 의원님들 그 현장을 좀 돌면서, 현장에 항상 민원인도 그렇고 또 도정이라고 하는 것이 현장에 답이 있는 거기 때문에 주로 현장을 다니면서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과 또 그 도의원님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민원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죠. 네, 경기도민들과의 이 매개자 역할을 잘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람된 일과 아쉬운 점이 있었을 텐데요. 어떤 활동들이 있었을까요? 제가 이제 삼선 의원인데요. 초선에 들어와가지고 처음 그 7대 때 초선에 들어와가지고 농정위에 있으면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가 이 농업 예산이 상당히 좀 열악했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을 제가 이 경기도청 생긴 이래로 아마 두 자릿수 예산, 전년 대비 예산을 끌어낸 것도 이제 나름대로 물론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한 거긴 하지만 또 가장 그 보람이 있었던 일이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지금 이 기준금리가 1%대인데도 불구하고 영농 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자가 내려가질 않아서 과거에 이제 7, 8%대 했던 그런 3%대 예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개선하는데 이제 큰 성과를 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농민들이 지금 요즘 농업 1차 산업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나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6차 산업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6차 산업을 하기 위해서 뭘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농지에는
할 수 있는 행위가 상당히 제한돼 있어요. 그래서 6차 산업으로다가 좀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농지로서의 그 용도로 쓰기에는 상당히 좀 부적합한 짜투리 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대거 풀어줘야 거기에서 공장도 세우고 6차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매진해서 경기도가 한 8만 8천 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2만 헥타르 정도를 이제 풀어서 농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큰 보람이라고 생각을 하죠. 혹시 그러면 아쉬웠던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쉬운 거는 지금도 내내 마찬가지죠. 경기도가 아직까지는 농업 예산의 홀대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우리가 그 예산 심의를 하면서 예산 심의 보이콧도 하게 됐었는데요. 제가 김문수 지사님 때도 한번 삭발을 했고 또 남경필 지사님 되시고 나서 또 삭발한 이유는 경기도 이 농정이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실링 자체가 일반 회계의 5% 정도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이 농업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이제 뭘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내고 그렇게 해서 정말 써야 될 때는 예산 가감하게 지원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안 돼 있는 게 뭐냐면 GRI 경기연구원이 우리 경기도의 모든 정책을 뒷받침하고 그러는 큰 거대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 분야 쪽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경기도의 지금 현장, 경기도 그 농업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농업이 바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필요한 연구 자료, 이런 것들이 경기개발연구원을 통해서 이게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전무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정국 그 관계 공무원들한테만 뭘 자료를 내놔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고요. 이제 정말로 농업을 생각한다고 하면 경기개발연구원에 최소한 농업을 연구하는 미래 농업을 위해서 한 3명 정도는 보강을 해가지고 정말 정책 대안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4차 산업이 이제 갈 텐데요. 4차 산업에서 뭐 엄청난 이 직업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잖아요. 근데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4차 산업 위기에서 또 새로운 업종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식량이라고 하는 문제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제일 아쉽고요. 앞으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매진해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것이죠.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경기도의회에서 농정해양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이신데요. 그렇다면 경기 농업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면은 어떤 점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기개발연구원의 연구원도 네. 이제 제대로 보강을 해서 경기도 농정 전반을 좀 이렇게 바라보고 들여다보고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일반 회계의 5% 정도는 이 농업 예산이 만들어져야 우리가 경기도의 그 농업을 제대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지금 현재 농업민들이 쌀 생산을 주로 하고 있는데 거의 60% 이상이 다 쌀 생산에 매달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쌀 가격이 20년 전 가격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생산 원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건비라든지 또 농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몇 배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평택의 예를 든다고 하더라도 평택의
농사를 1,500평 농사를 지어서 150만 원 손에 쥐기 어려워요. 근데 우리 평균 그 농지 면적이 우리 농가들이 가지고 있는 농지 면적이 3,000평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15,000평의 농사를 짓는다 하더라도 백마지기 농사를 줘도 1,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연봉 1,500만 원인데 이건 혼자냐? 온 가족이 매달리는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 쌀 가격이 13만 원에서 15만 원, 지금 이제 14만 8천 원, 뭐 15만 원 요 정도 가고 있는데요. 최소한 40만 원은 가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일반 주부들 보십시오. 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때 다른 물건은 비싼지 싼지 안 따져요. 근데 쌀을 사는 거는 5만 원만 넘어가도 하품하면서 더 싼 게 있는지 찾아요. 근데 일반 국민들이 지금 1년 동안에 소비하는 1인당 소비량이 얼마냐면 60kg예요. 61kg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61kg면 40만 원이라고 하더라도 60만 원어치밖에 안 먹는 거예요. 1년 동안에. 대체 식품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래도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긴 한다 하더라도 옛날에 과거에 20년 전 농사를 질 때의 이 인건비라든지 이런 거를 계산했을 때하고 지금 인건비하고 계산을 해보면요. 그 정도 따라가 줘야 사실은 이 농가들이 농사 지면서 부모님 공양하고 자식들 키우고 다 할 수가 있는 건데 1년 동안 먹어야 될 양식 이 쌀에 대해서 60만 원 쓰는 거를 가지고 가정 경제가 망가지는 것처럼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40만 원 고사하고요. 20만 원대만 간다 하더라도 언론에서 그냥 난리가 납니다. 농민들은 죽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20만 원씩 하면 30만 원어치밖에 안 먹는 거예요. 1년 동안 먹는 게요. 40만 원은 고사하고 20만 원만 가져도 농민들이 숨 좀 쉬고 조금 어려운 거를 조금 좀 덜 겪으면서 갈 수 있다고 하는데 20만 원 근처만 가면은 언론에서 보십시오. 중앙 언론에서 가만히 있다가 20만 원 정도만 간다고 하더라도 대대적으로 가정 경제가 다 망가지는 것처럼. 핸드폰 요금 보십시오. 한 달에 10만 원, 1년에 100만 원씩 써도 핸드폰 요금 아까운지는 모르는데 내가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30만 원어치 1년치가 30만 원이라고 해도 그게 비싸다고 그것 때문에 가게가 망가지는 것처럼 언론에서 호들갑 떨고 그러는 거 이거 진짜 문제가 많은 거예요. 혹시 그럼 쌀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을까요? 쌀 소비를 위해서 이제 쌀 케이크도 만들고 뭐 또 이제 나름대로 고민해서 여러 가지 제품들을 만들어내죠. 그 떡도 만들어내고. 근데 그거는 한계예요. 어쨌든 소비가 그만큼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 패턴이 바뀌어져서 또 주로 외식을 나가던 또 아니면 다른 대체 품목들이 많이 생기고 또 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쌀은 안 먹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쌀 가격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러면 대신에 직불제를 도입해서 소득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5,000평 농사를 치면 15,000평 농사 지어서 생산되는 쌀 그 외에 아까 15,000평 농사 지면 한 1,500만 원 소득이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 소득을 3천만 원이 됐든 4천만 원이 됐든 끌어올려줘야 돼요. 그거를 대신하는 거는 결과적으로 직불제를 통해서 선진국들은 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만 하더라도 또 미국만 하더라도 거의 직불제가 50%예요. 우리 지금 10%도 안 됩니다.
유럽의 스위스 같은 데는 90%가 직불됩니다. 농사만 치면 농업이 쌀 생산뿐만이 아니라 농업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제 도시화돼 가면서 계속 사막화되고 있는 과정에서 농지를 가지고 양질의 농지를 보존하는 것은 첫째는 식량 안보, 둘째는 이 지금 지하수가 이 뚜껑을 덮어놓으면은 그 하천이고 뭐고 다 망가지는 거예요. 물이 한꺼번에 과거에 이제 농지가 많이 있었을 때는 스며드는 시간이, 그리고 우리는 한 차례만 이 비가 강우량이 여름이라고 하는 그 한 차례만 비가 집중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수지도 상당히 중요하고 하지만 논이 가지고 있는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논에서 1년 동안 가두면서 농사 지면서 그 지하수 고갈을 막아내고, 또 사계절 다 다르잖아요. 풍경이. 그래서 도시민들이 그 각박한 그런 어떤 이 생활 속에서 또 나름대로 심적 안정감을 갖고, 그런 봄에 이제 파릇파릇하게 논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벼가 자라는 모습, 또 가을 되면은 황금들녘을 만들어내고, 이런 것들이 도시민한테 주는 이 심적 그 안정감이라든지 또 만족감, 또 행복감, 이런 것들을 주는 것들을 돈으로 환산하면요, 연간 우리나라 예산 지금 400조가 넘죠. 학자들 간에 좀 틀리긴 합니다만 거의 그런 예산하고 맞먹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민들이 그만큼 누리고 하는 것, 농민들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많은데, 농민들은 계속 쌀값 그 하락으로 인해서 정말 최고로 빈민한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분들을 좀 더 배려하고 도시민들이 우리가 농민들한테 그러한 다원적 기능을 통해서 자기네 본인들이 받는 부분을 일정 부분 돌려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어려울 게 없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 도민들의 인식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지역구가 지금 평택시인데요. 네. 평택시에 중요한 현안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죠. 평택항 주변으로 평택호 관광단지도 개발해야 될 것이고, 지금 이제 이 황해경제자유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제 현덕지구, 포승지구, 거기에 이제 지금 평택에서 이제 SRT가 개통되면서 이제 지제역 주변에 지제 세교 지구가 아직까지 아주 완전히 허업을 파네요. 그래서 이제 그쪽 개발, 또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뭐 2단계 지금 개발 이제 들어갔고 1단계 끝내고 2단계 들어가고, 또 LG가 이제 지금 그 확장해서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브레인시티 뭐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양지구라든지 제지역구만 하더라도 벌써 뭐 엄청난 개발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특히 이 평택항을 통해서 우리가 경기도의 세수 확보도 그렇고, 또 앞으로 미래에 이제 대한민국을 견인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중국하고 연결되는 열차 페리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그 철도가 나중에 이제 지금 철도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게 완성되고 나면은 발도 이제 바로 철도, 그래서 그 열차 페리를 통해서 유라시아까지 새로운 실크로드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정말로 평택을 통해서 이 국가를 견인하는 어떤 그런 역할들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텐데, 뭐 아시다시피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가 이제 그 또 대기업으로서의 또 LG하고, 그래서
우리 평택은 요즘 뭐 이 민원도 말도 못하고요.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저희 지역만 하더라도 뭐 민원이 뭐 말도 못하게 폭주하죠. 그래서 늘 바쁩니다. 일이라는 게 이제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또 저희들 손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나름대로 이제 우리 지역에는 이제 유이동 국회의원 계시고 또 원유철 국회의원 계시고 그런데 각자 맡은 역할을 통해서 뭐 국회는 국회대로 또 도는 도대로 또 시는 시대로 나름대로 역할 많이 해야 될 시점이죠. 네. 특히 도의원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될 때입니다. 네. 조금 조심스러운 질문이기도 한데요. 혹시 내년에 동시 지방선거 계획이 있으신지요? 우선은 이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정치에 입문할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도 마찬가지지만 때가 되면 더 훌륭한 후배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평택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개발이 있고 또 더 왕성하게 이 의정 활동을 해야 될 친구들 오히려 저는 이제 이미 벌써 한갑이 넘어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젊음을 그 에너지 넘치는 젊음을 정말 지역 발전을 위해서 뛰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저는 내년도 이 지방선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여쭤보고 궁금해하시고 그러는데요. 제가 요즘은 가끔씩 그랬는데 이제는 후배들한테 물려줄 때가 돼서 내년 다음에 그래서 제가 하던 일을 젊은이의 그 에너지와 또 제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접목시켜서 그 젊은이가 앞에서 가서 일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 업을 시켜주면 제가 혼자 뛰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지역구는 후배들한테 물려줘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지금 많은 후배들을 좀 그 뒤에서 좀 바라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경기도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저를 많이 성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덕으로 삼선이라고 하는 중진 의원으로 만들어 주시고 또 부의장이라고 하는 큰 직함을 맡아서 도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신 지역 주민들께 무엇보다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제는 좀 더 저보다도 더 열심히 일할 젊은 친구들을 일꾼들을 찾아내서 그 일꾼을 통해서 저와 함께 우리 지역 발전은 물론이거니와 경기도의 앞날을 좀 더 풍요롭고 또 도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제 할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에 정말로 제가 열정을 다해서 도의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신 지역 주민은 물론이고 시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연말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게 연말 전에 나가게 되나요? 네. 그러면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도에는 더욱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부의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의회 염동식 부의장님과 대담 나눠보았습니다. 농정해양위원으로서 100번 강조해도 과하지 않은 우리의 먹거리의 안전과 안정을 위해 신경 써주시길 바라며 경기도민의 대표자로서도 도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균형 발전에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